안녕하세요. 비트코인을 0.1개라도 포트폴리오에 담자 비트폴리오입니다. 최근 공부천재 홍진경님 유튜브 채널에 비트코인을 주제로 한 영상이 올라왔습니다. 한양대학교 비트코인 화폐 철학과 오태민 교수님과 카이스트 경영공학부 이병옥 교수님의 비트코인 찬반 토론이었는데 한정된 시간으로 인해 속 시원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한 점이 아쉬웠습니다. 저처럼 간지러운 부분이 남아있을 것 같은 시청자분들을 위해 비트코인 찬성론자의 주장을 보완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병욱 교수님의 주장이 모두 틀린 것은 아니지만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입장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병욱 교수님이 비트코인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도 보였고 해당 영상을 보고 비트코인에 대한 오해가 생겨 투자 판단에 악영향을 끼칠까 걱정스러운 부분도 있었습니다. 같은 자산을 보더라도 바라보는 시각의 차이가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에도 귀 기울여야 합니다. 그들의 주장에 반박을 할 수 있고 그 근거가 명확하다면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반대 시각을 가진 분들의 주장을 소중히 받아들여야 합니다. 특히 내가 투자한 자산과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뜨겁게 관심을 가지되 차갑게 대해야 합니다. 그럼 영상에 나온 5가지 주장에 대해 반박해 보겠습니다. 는 뭐냐면 기업이 아무 의미 없는 디지털 부호를 막 찍어서 내가 판 거라서 발행자도 불로소득이 되고 이걸 구매한 사람도 불로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앞으로 근로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코인을 발행하면 되는데. 첫 번째, 비트코인은 불로소득이고 근로가치를 떨어뜨린다. 영상을 보면 이병욱 교수님이 비트코인과 알트코인을 구분하지 않고 이야기한다고 느껴집니다. 알트코인의 관점에서 보면 이병욱 교수님의 주장은 일리 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의 관점에서 본다면 틀린 주장입니다. 비트코인은 알트코인 프로젝트와 다르게 디지털 부호를 찍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채굴과 네트워크 유지에 필요한 하드웨어, 전력, 기술이 투입되며 이는 엄연히 비용과 노력이 존재함을 의미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쓸모없는 전력 낭비가 아닌 탈중앙화라는 혁신을 이끌어내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불로소득을 악으로 보는 시각도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불로소득은 시장경제 체제에서 정당한 경제 행위입니다. 위험을 감수하고 자본을 투입한 대가입니다. 사실 은행 예금도 일하지 않고 돈을 버는 구조입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근로 가치를 떨어뜨린다는 해석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이유는 근로를 그만두기 위함이 아닙니다. 근로의 대가를 보존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오히려 힘들게 번 근로소득이 인플레이션으로 가치가 하락하는 것이 근로가치를 해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보면 답은 쉽게 나옵니다. 즉, 비트코인 투자는 근로가치를 떨어뜨리는 게 아니고 보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럼 다음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가치랑은 상관없이 반드시 내가 산 금액보다 더 비싸게 사려는 사람이 존재해야 내가 버는 그게 거잖아요. 되팔 수 있다는 믿음이라고 하고요. 예. 더 큰 바보라고 하거든요. 두 번째, 더 큰 바보가 등장해야 이익을 실현할 수 있고 이는 영원히 지속하는 건 불가능하다. 더 큰 바보 이론은 주식, 부동산, 예술품 등 모든 시장에 존재합니다. 투자의 본질은 미래 가치를 가지는 자산을 미리 선점하여 수요자가 늘어난 시점에 더 높은 가격에 판매하는 것입니다. 부동산도 실거주의 목적을 넘어 앞으로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가 붙으면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비트코인도 탈중앙 금융, 안전한 네트워크, 그리고 디지털 금과 같은 특성을 인정받아서 수요가 생기고 그에 따라 자연스럽게 프리미엄이 형성됩니다. 다음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국가적으로 비트코인이 10억이 됐을 때 무슨 이익이 되냔 말이에요. 세 번째, 비트코인은 국가의 이익이 되지 않는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2가지 관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금과 같은 전략적 비축 자산으로서의 비트코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자국 화폐 가치 하락을 방어하기 위한 수단이며 다른 말로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입니다. 세계적으로 수요가 받쳐주는 비트코인을 비축해 둔다면 국가의 경쟁력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미국은 비트코인 현물 ETF 발행과 트럼프 대통령의 암호화폐 관련 행정명령 등 적극적인 움직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관련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과 고용이 늘어난다는 점입니다.
비트코인은 채굴 기업, 거래소, 블록체인 보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고급 인재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만약 비트코인이 국가에 주는 이익이 없다고 판단해 배척한다면 혁신 산업의 성장을 막고 유망한 인재들이 해외로 이탈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재들의 이탈이야말로 국가에 전혀 이익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 네, 다음 주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결제 역할은 지급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비트코인은 지급하는 데 있어서 매우 부적합한 형태의 기능적으로 비트코인은 엄밀히 말하면 화폐가 아니라요. 장부예요. 비트코인은 실물이 없잖아요. 네 번째, 비트코인은 결제 수단으로 부적합하고 실체가 없다. 결제 수단으로 부적합하다는 교수님의 주장에 동의합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태생적으로 결제보다는 검열 저항성과 가치 저장에 초점을 둔 자산입니다. 거래 속도가 느리다고 해서 가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건 금도 결제로 부적합하니 가치가 없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즉, 비트코인은 교환 매개 역할보다 가치 저장 역할로서 가치를 가진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라이트닝 네트워크로 결제 문제를 보완하고 있기도 합니다. 실체가 없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은행 예금, 카드 잔고 역시 디지털 숫자에 불과합니다. 비트코인은 그 디지털 장부를 탈중앙화하고 위변조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오히려 기존 금융보다 혁신적입니다. 사실 실체가 없는 것은 단점이 아닌 장점입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럼 마지막 주장 들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이유는 달러로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결국에는 얘 자체가 아니라 법정화폐로 바꿀 수 있을 때만 얘는 가치를 가져요. 마지막, 비트코인은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 비트코인의 존재 의미를 부정하는 주장입니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바꾸지 않고 보유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자산의 저장 수단이며 국가의 통제로부터 자유로운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달러로 바꾸기 위한 자산이라기보다 내 자산을 온전히 소유하기 위해 구매하고 내 자유를 위해 보유하는 것입니다. 즉, 법정화폐로의 교환은 부가적인 기능일 뿐 핵심 가치가 아닙니다. 지금까지 비트코인을 둘러싼 비판적 시각에 대한 제 의견을 전해드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나와 다른 관점을 완전히 부정하기보다 왜 그런 시각이 생길 수밖에 없는지 이해하는 태도도 함께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비트코인은 아직 모든 사람들에게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많은 위험 요소가 존재합니다. 발생 가능한 위험을 모두 극복해야 비트코인은 그 본질에 맞는 가격으로 수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회의적인 시각은 오히려 시장을 건강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지닌 철학적 가치까지 무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비트코인의 핵심 가치인 탈중앙화, 구매력 보존이라는 측면에서 비트코인은 분명히 시대적 필요에 의해 태어난 자산입니다. 각기 다른 시각으로 비트코인의 본질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게 해준 두 교수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긴 영상 시청해 주신 시청자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비트코인을 둘러싼 편견에 대해 누군가를 설득하고 싶은 분은 구독해 두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